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잠수함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고, 이건 미중 간의 충돌 상황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4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베이징의 싱크탱크죠. SCS 프로빙 이니셔티브, SCSPI라고 그러는데요. 이 SCSPI가 14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가지고 일본이 모항인 미 해군의 빅토리우스, 그 다음에 에이블, 이펙티브, 그리고 로얄, 임팩터블 이런 5척이 중국의 잠수함 감시를 위해서 거의 매일 투입되고 있고,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총 181일 중에서 161일 동안 이 남중국해를 휘젓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이들 해군 잠수함 감시선들은 보통 열흘 이상, 때로는 40일 넘게 이 남중국해 해역에 상주를 하면서 중국 잠수함들의 동태를 탐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선박의 주요 업무는, 또 임무는 뭐냐? 중국의 잠수함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또 주요 해역에서의 잠수함 활동 범위, 그리고 입출항 경로 분석, 또 대잠수함 작전을 위한 정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특히 미 해군의 감시 선박들은 파라셀 군도, 이걸 이제 중국명으로는 시사 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클스필드 뱅크, 이건 이제 중국명으로는 중샤 군도를 이렇게 부근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근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다고 이 SCSPI 보고서를 인용해가지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파라셀 군대는 남중국해에 떠 있는 수많은 산호초의 자금선들인데요. 대만과 베트남, 중국이 영유권을 서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셀 군도는 지난 2016년 7월 이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역사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쟁 해역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하고, 이로 인해서 중국은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벤포드 구축함이 파라셀 군도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친 것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자국의 허가 없이 미국 구축함이 파라셀 군도를 무단 침입했다 그러면서 강력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중샤 군도라고도 부르는 이 매클스필드 뱅크는 필리핀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섬인데요. 이건 섬이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모두가 해면 아래 20m 있는 산호초로 된 암초들로 구성된 해적 환초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수심이 2000m가 넘고 복잡한 수로 환경 때문에 잠수함과 대잠수함 전쟁에 아주 이상적이다. 이렇게 SCSPI의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미 해군의 중국 잠수함 감시는 갈수록 그 폭을 더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CSPI의 보고서는 미 해군이 거의 방문하지 않았던 파라셀 제도 서쪽 해역에서 미군의 그 빅토리우스 그리고 임팩터블이 추적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SCSPI의 보고서는 지난 11일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젠 대변인이 미국이 올해 2000번 이상의 밀착 감시 훈련을 했고 약 20번의 대규모 해군 훈련을 통해서 긴장을 고조시켰고, 또 그중 많은 훈련은 중국 연안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끕니다. 다만 이 자오리젠 대변인은 그런 훈련이 지난해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은 이런 작전이 중국의 지나친 영유권 주장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말해 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잠수함들 과연 어느 정도 능력이 될까요?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공식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현대화 노력은 해군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탄도미사일 잠수함 4척, 핵추진 공격 잠수함 6척, 디젤 공격 잠수함 46척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이 따라잡고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미군 관계자는 중국이 10년 내에 65에서 70척 정도의 잠수함을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잠수함 동태를 감시하는 이유가 있죠. 지난 5월 5일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일본 잠수함을 이용해 가지고 중국 해군을 질식시키는 미군의 눈,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중국이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극복하기 어려운 지리적인 약점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약점 때문에 중국이 전쟁을 시작해도 미국의 감시 자산들을 통해서 일본이 해상 통로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핵잠수함이 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신미국 안보센터 톰 슈가트 선임연구원도 중국의 최대 약점은 중국 근해의 수심이 너무 낮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중국의 잠수함 기지는 수심이 얕은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서 잠수함이 출항을 하게 되면 곧바로 미국의 감시자산에 발각된다 그랬습니다. 실제 구글 지도를 보면 지금 보이시죠? 이 중국의 근해는 수심이 얕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옅은 하늘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대만이나 일본의 동해는 수심이 깊어가지고 곧바로 심해 잠수가 가능해서 중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잠수함은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는 발각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 해군의 잠수함 전투원 출신인 슈가트 선임연구원은 중국 해군이 근해에서 공해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제1열도선 사이의 통로와 해협을 통과해야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수심이 얕은 근해를 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초크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잠수함을 목을 탁 조르는 그런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상 길목을 통제하는 포인트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의 이런 지리적 여건은 미국과 미국 동맹국을 비롯한 적 잠수함 부대에 탐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이미 노출된 상태의 잠수함은 미국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요격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그러면 크게 두 군데의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과 대만 사이에 있는 일본 열도의 규슈 최남단에서 오스미, 도카라, 아마미, 오키나와, 미야코, 야야마를 비롯한 비교적 작은 섬들로 이어진 난세이 제도입니다. 사실 이 난세이 제도가 이렇게 쭉 대만과 사실상 거의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마시 해협입니다. 특히 이 난세이 제도의 미야코 해협은 중국 해군의 북부와 남부를 이어주는 사실상의 유일한 통로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또 하나 있긴 하죠. 이제 대만 해협인데 이 대만 해협은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통행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해군은 10년 넘게 이 대만 동쪽 바다에서 흐르는 구르시오 해류가 이 잠수함 기동에 끼치는 영향을 관찰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일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군사 전문 SNS 계정인 사우스차이나 씨웨이브에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한 보고서가 올라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 뭐냐면 필리핀 인근에 시작돼 가지고 대만 근해를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구르시오 해류가 유사시에 대만 동부 해역에서 작전하는 중국 해군 잠수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걸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오키나와 인근 해저 화산 활동의 증가로 이 대만 동부의 바다 수온이 변해서 이 구르시오 해류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잠수함이 대만에 접근하는 공세 작전을 펼 때는 가속에 도움이 되는데 반대로 공격 후에 이제 역으로 탈출할 때는 해류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대만 해협에서의 잠수함 기동이 쉬운 상황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코스는 역시 미야코 해협입니다. 또 하나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마시 해협인데요. 이곳은 이미 미국의 첨단 전자 감시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철저하게 중국 잠수함의 동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쪽이 인도네시아 모로네섬 북부하고 필리핀 남부인 솔루해 그리고 솔라웨시를 통과해 가지고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코스가 있긴 합니다만은 평균 수심이 25m에 불과해 가지고요. 대륙붕 지역입니다. 또 민간 상선의 통행이 아주 많기 때문에 잠수함 항해에 있어서는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만치 않은 인도네시아 해군의 저지를 뚫어야만 됩니다. 결국 이 바시협 통과가 중국 해군력과 특히 잠수함의 진출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우선 이 지점을 집중 감시하기 위해서 미군은 베트남의 다낭 그리고 필리핀의 비건 그리고 대만의 핑동현 남부 지역에 청음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청음소가 잠수함의 음파를 탐지하는 곳이죠. 이걸 통해서 1차적으로 중국 잠수함 항로 방향을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해군은 지난해 5월 이후에 빅토리스급 해양 정찰함인 에이블하고 로열함을 이제 남중국해에 투입해 가지고 본격적인 해군 잠수함의 사냥 작전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 정찰함이 이제는 5척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해상 초계기 P-8A하고 P-3C가 바시협을 거의 매일 서너 차례씩 드나들면서 중국 해군의 제2 잠수함 기지에서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중국 해군 잠수함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 해군의 작전으로 잠수함을 남중국해 연안에 꽁꽁 묶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남해 함대는 사실상 도간에 든 쥐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국 중국 해군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건설한 남해 함대는 러시아 해군의 카스피해 전대처럼 전략적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왜 중국 잠수함을 감시하는 해양 정찰함들의 활동이 늘어났을까요? 이건 길을 쓰고 미 해군의 포위망을 뚫어보려고 하는 중국 해군의 작전을 뭔가 감지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중국 해군의 최신의 함정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05호형 미사일 구축함이라든지 07호형 수륙 공격함 등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전략 핵 잠수함의 진수에도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왜요?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이 시진핑 주석이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마이크들 앞에서 뭐 해양대군을 외치고 뭐 강력하게 뭐 이렇게 뭐 떠들고 있는 거 이건 사실은 이 중국 국민들을 위한 선전선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미국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